의외로 인생에서 가장 불안하고 막막한 시기가 바로 퇴직을 슬슬 걱정하게 되는 50대 이후입니다. 20대 청년 때에도 진로 고민과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지만 50대 이후 퇴직 연령이 슬슬 다가올 때의 고민은 참으로 힘들고 막막한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은퇴, 퇴직 후에 70대 선배들이 말하는 꼭 해야 하는 세 가지, 이것만은 하기를 잘했다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삶에서 꼭 필요한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불안함을 잠재우고 인생 후반전을 풍성하게 채워가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지혜를 준비했습니다. 퇴직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첫 번째. 자식에게 손 안 벌릴 만큼의 최소한의 자금은 모아둬라. 70대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나이 들어서 돈벌이도 마땅치 않고 모아둔 자금도 없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고 의존하는 주변 70대, 80대들을 보면 자녀들에게 눈치 밥 먹고 은근히 서운하고 비참한 감정을 많이 느낀다고들 합니다.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돈 문제는 참 우리를 힘들게 하죠. 특히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두 배로 더 비참해집니다. 은퇴 이후를 잘 준비한 70대들은 그래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자금은 모아두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은퇴 전 돈벌이가 좀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자금은 모아두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활비는 평생 동일한 금액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돈 씀씀이 쓰는 돈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죠. 왕년에 왕성했던 시기에야 밖에서 돈도 많이 쓰고 다니고 외부 활동도 많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부 활동은 점점 뜸해지고 내 스스로와 친구가 되는 시간을 많이 갖거나 작고 소박한 취미들로 삶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은 필요하지가 않아진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잘 찾아보면 복지회관이나 구청, 평생교육센터 등에서 정말 무료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많고 밥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잘 찾아다닌다면 생활비를 많이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70대가 되면 50대, 60대 때 쓰던 생활비의 절반 정도만 있어도 충분해진다고 하네요. 나이가 들수록 소비 욕구는 점점 약해지고 또 내면의 행복과 평화를 찾는 방법을 깨우치게 되기 때문에 젊었을 적만큼 돈 욕심과 큰 돈이 필요하지가 않아집니다. 오히려 퇴직하고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자꾸 욕심을 내다가 삶의 균형이 깨져버리고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욕심을 내려놓아야 내 삶과 내면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단, 최소한의 저축 정도는 필요합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만큼은 되어야 내가 내 삶을 당당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나이 들어서는 건강 문제가 치명적이지요.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한 병에 걸리거나 어떤 수술을 하게 될 때도 분명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씀씀이는 줄이되 저축하는 돈은 좀 더 늘려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고 충분합니다. 70대와 80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전하는 지혜는 나이 들어서도 당당한 삶을 꾸릴 수 있게 최소한의 자금은 모아두어라 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건강관리 잘하고 치아관리 잘해라입니다. 70대가 넘어서서 치아 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다고 합니다. 70대 이후를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50대 때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내가 1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
다음 10년이 결정납니다. 건강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닥쳐서 관리하고 준비하기 시작하면 늦게 됩니다. 딱 70대 부근을 기점으로 몸 이곳저곳이 조금씩 성취하는 곳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이 가장 많이 깨지는 게 바로 치아 관리 문제입니다. 임플란트 하나 하면 몇백씩 깨지고 치과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나이 들어서 치아 문제 때문에 자식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서 자식들도 허리가 휘어지려고 하고 부모들도 괜시리 미안해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건강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 라고 응답한 70대 비율은 20%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또 젊을 때부터 관리하면 좋을 신체 부위를 묻는 질문에 80%가 치아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이 허리, 다리, 눈, 어깨 순이었죠. 특히 70대를 넘어서서 치아 건강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합니다. 좀 더 젊은 나이부터 반드시 치아 관리를 잘하라고 많은 70대와 80대 선배들이 조언하였습니다. 치아와 잇몸이 부실한 고령자는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기력에 금방 쇠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근력 저하와 반복적인 낙상, 만성질환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또 나이 들어서 낙상이 정말 위험하고 빈번하죠. 건강의 기본은 잘 먹는 것, 잘 자는 것, 잘 웃는 것에서 비롯되는데 잘 먹는 것이 잘 되려면 치아가 건강해야 하고 잘 자고 잘 웃으려면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또 기본적인 건강관리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70대와 80대 선배들이 인생 후배들을 위한 건강관리법을 조언해 준다면 평소에 열심히 걸어라 라는 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걷는 것은 건강의 기초 체력이 됩니다. 또 걷는 것은 돈도 안 들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가 있지요. 걸으면서 사색에 잠기고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본다면 이보다 평온하고 좋은 취미도 없습니다. 걷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건강관리법이므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퇴직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세 번째. 퇴직 후의 외로움을 대비하라. 정말 많은 70대와 80대 선배들이 노년에 정작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돈보다도 오히려 외로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앞서 첫 번째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은퇴 이후 자금은 최소한의 정도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퇴직 후의 삶을 걱정할 때면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돈 걱정부터 하지만 정작 퇴직 이후의 삶을 겪어본 70대와 80대들은 외로움이 정말 큰 문제로 다가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만약 남성들 같은 경우, 특히 직장에서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회사올인형 남성들이 많기에 퇴직 후에 내가 활동할 곳이 없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느낌으로 괴로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도 내 스스로 고독함과 공허감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연습을 해두는 것이지요. 70대 선배님들 같은 경우 노년의 고독을 이겨내는 방법 중 하나로 취미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왕이면 가장 좋은 것은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혹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수영, 당구, 탁구, 요가 등등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몸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에 좋다고 추천합니다. 또 회사에 올인하던 힘을 지역 활동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부부간의 대화를 더 자주 하고 부부 여행을 떠난다든지 하는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사실 자식은 키워놔도 다 커서 독립하면 그만입니다. 나이 들어서 노후되면 결국엔 부부밖에 없다는 말이 있죠. 많은 70대와 80대 선배들도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생각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열의 7명이 배우자라고 말하였습니다. 회사를 퇴직하고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게 되고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겠죠. 고독감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재취업도 추천했는데요. 회사 정년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일할 의욕이 있고 몸이 허락한다면 내 정년은 100세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퇴직 후에는 내가 잘하는 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작게나마 소일거리나 회사를 다니면서 매일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고독감은 저절로 해소가 됩니다. 또 매일 출퇴근하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유지되고 생활비도 보탬이 되니 일석삼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니던 회사를 퇴직을 하든 어떤 집단과 멀어지든 해서 이전까지의 인간관계가 다소 끊겼다고 해서 상심하고 심각한 우울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사 인연이 다 시절이 존재하는 법이지요. 영원한 것도 절대로 없고요. 이전까지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서 너무 상심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새롭게 다시 잘 가꿔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많이 가라앉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직하면 뭘 하지? 이 고민이 쓸쓸하고 우울한 고민이 아니라 가슴을 설레게 하는 행복한 고민으로 생각을 전환하시라고 말이죠.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무도 야단칠 사람은 없죠. 그냥 상상 속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녀도 좋습니다. 하늘 속의 비행기가 언젠간 새로운 여행지, 여행을 기대하는 그 땅에 착륙할 때가 온다는 마음으로 그런 희망에 가슴 뛰는 기다림으로 생각을 전환해 보시면 어떨지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퇴직하면 뭘 하고 살아야지. 70대 선배들이 알려준 지금 해야 할 3가지 도움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편안한 시간 되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의외로 인생에서 가장 불안하고 막막한 시기가 바로 퇴직을 슬슬 걱정하게 되는 50대 이후입니다. 20대 청년 때에도 진로 고민과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지만 50대 이후 퇴직 연령이 슬슬 다가올 때의 고민은 참으로 힘들고 막막한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은퇴, 퇴직 후에 70대 선배들이 말하는 꼭 해야 하는 3가지, 이것만은 하기를 잘했다 하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삶에서 꼭 필요한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불안함을 잠재우고 인생 후반전을 풍성하게 채워가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지혜를 준비했습니다. 퇴직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첫 번째. 자식에게 손 안 벌릴 만큼의 최소한의 자금은 모아둬라. 70대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나이 들어서 돈벌이도 마땅치 않고 모아둔 자금도 없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고 의존하는 주변 70대, 80대들을 보면 자녀들에게 눈치 밥 먹고 은근히 서운하고 비참한 감정을 많이 느낀다고들 합니다.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돈 문제는 참 우리를 힘들게 하죠. 특히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두 배로 더 비참해집니다. 은퇴 이후를 잘 준비한 70대들은 그래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자금은 모아두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은퇴 전 돈벌이가 좀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자금은 모아두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활비는 평생 동일한 금액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돈 씀씀이 쓰는 돈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죠. 왕년에 왕성했던 시기에야 밖에서 돈도 많이 쓰고 다니고 외부 활동도 많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부 활동은 점점 뜸해지고 내 스스로와 친구가 되는 시간을 많이 갖거나 작고 소박한 취미들로 삶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은 필요하지가 않아진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잘 찾아보면 복지회관이나 구청, 평생교육센터 등에서 정말 무료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많고 밥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잘 찾아다닌다면 생활비를 많이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70대가 되면 50대, 60대 때 쓰던 생활비의 절반 정도만 있어도 충분해진다고 하네요. 나이가 들수록 소비 욕구는 점점 약해지고 또 내면의 행복과 평화를 찾는 방법을 깨우치게 되기 때문에 젊었을 적만큼 돈 욕심과 큰 돈이 필요하지가 않아집니다. 오히려 퇴직하고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자꾸 욕심을 내다가 삶의 균형이 깨져버리고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욕심을 내려놓아야 내 삶과 내면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단, 최소한의 저축 정도는 필요합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만큼은 되어야 내가 내 삶을 당당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나이 들어서는 건강 문제가 치명적이지요.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한 병에 걸리거나 어떤 수술을 하게 될 때도 분명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씀씀이는 줄이되 저축하는 돈은 좀 더 늘려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고 충분합니다. 70대와 80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전하는 지혜는 나이 들어서도 당당한 삶을 꾸릴 수 있게 최소한의 자금은 모아두어라 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건강관리 잘하고 치아관리 잘해라입니다. 70대가 넘어서서 치아 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다고 합니다. 70대 이후를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50대 때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내가 1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 다음 10년이 결정납니다. 건강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닥쳐서 관리하고 준비하기 시작하면 늦게 됩니다. 딱 70대 부근을 기점으로 몸 이곳저곳이 조금씩 성취하는 곳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이 가장 많이 깨지는 게 바로 치아 관리 문제입니다. 임플란트 하나 하면 몇백씩 깨지고 치과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나이 들어서 치아 문제 때문에 자식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서 자식들도 허리가 휘어지려고 하고 부모들도 괜시리 미안해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건강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 라고 응답한 70대 비율은 20%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또 젊을 때부터 관리하면 좋을 신체 부위를 묻는 질문에 80%가 치아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이 허리, 다리, 눈, 어깨 순이었죠. 특히 70대를 넘어서서 치아 건강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합니다. 좀 더 젊은 나이부터 반드시 치아 관리를 잘하라고 많은 70대와 80대 선배들이 조언하였습니다. 치아와 잇몸이 부실한 고령자는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기력에 금방 쇠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근력 저하와 반복적인 낙상, 만성질환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또 나이 들어서 낙상이 정말 위험하고 빈번하죠. 건강의 기본은 잘 먹는 것, 잘 자는 것, 잘 웃는 것에서 비롯되는데, 잘 먹는 것이 잘 되려면 치아가 건강해야 하고, 잘 자고 잘 웃으려면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또 기본적인 건강관리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70대와 80대 선배들이 인생 후배들을 위한 건강관리법을 조언해 준다면 평소에 열심히 걸어라 라는 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걷는 것은 건강의 기초 체력이 됩니다. 또 걷는 것은 돈도 안 들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가 있지요. 걸으면서 사색에 잠기고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본다면 이보다 평온하고 좋은 취미도 없습니다. 걷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건강관리법이므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퇴직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세 번째. 퇴직 후의 외로움을 대비하라. 정말 많은 70대와 80대 선배들이 노년에 정작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돈보다도 오히려 외로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앞서 첫 번째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은퇴 이후 자금은 최소한의 정도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퇴직 후의 삶을 걱정할 때면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돈 걱정부터 하지만 정작 퇴직 이후의 삶을 겪어본 70대와 80대들은 외로움이 정말 큰 문제로 다가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만약 남성들 같은 경우, 특히 직장에서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회사올인형 남성들이 많기에 퇴직 후에 내가 활동할 곳이 없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느낌으로 괴로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도 내 스스로 고독함과 공허감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연습을 해두는 것이지요. 70대 선배님들 같은 경우 노년의 고독을 이겨내는 방법 중 하나로 취미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왕이면 가장 좋은 것은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혹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수영, 당구, 탁구, 요가 등등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몸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에 좋다고 추천합니다. 또 회사에 올인하던 힘을 지역 활동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부부간의 대화를 더 자주 하고 부부 여행을 떠난다든지 하는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사실 자식은 키워놔도 다 커서 독립하면 그만입니다. 나이 들어서 노후되면 결국엔 부부밖에 없다는 말이 있죠. 많은 70대와 80대 선배들도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생각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열의 7명이 배우자라고 말하였습니다. 회사를 퇴직하고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게 되고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겠죠. 고독감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재취업도 추천했는데요. 회사 정년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일할 의욕이 있고 몸이 허락한다면 내 정년은 100세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퇴직 후에는
내가 잘하는 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작게나마 소일거리나 회사를 다니면서 매일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고독감은 저절로 해소가 됩니다. 또 매일 출퇴근하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유지되고 생활비도 보탬이 되니 일석삼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니던 회사를 퇴직을 하든 어떤 집단과 멀어지든 해서 이전까지의 인간관계가 다소 끊겼다고 해서 상심하고 심각한 우울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사 인연이 다 시절이 존재하는 법이지요. 영원한 것도 절대로 없고요. 이전까지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서 너무 상심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새롭게 다시 잘 가꿔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많이 가라앉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직하면 뭘 하지? 이 고민이 쓸쓸하고 우울한 고민이 아니라 가슴을 설레게 하는 행복한 고민으로 생각을 전환하시라고 말이죠.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무도 야단칠 사람은 없죠. 그냥 상상 속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녀도 좋습니다. 하늘 속의 비행기가 언젠간 새로운 여행지, 여행을 기대하는 그 땅에 착륙할 때가 온다는 마음으로 그런 희망에 가슴 뛰는 기다림으로 생각을 전환해 보시면 어떨지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퇴직하면 뭘 하고 살아야지. 70대 선배들이 알려준 지금 해야 할 3가지 도움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